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작성 15강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집에서 적용할 기능은 스타일 만들어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디자인을 일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적용하고 수정하는 과정까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많았을 때 강제로 페이지를 어느 일정 수준에서 나눠주고 싶다, 페이지를 바꿔주고 싶다 할 때 페이지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을 책에서 보시면 목차 있잖아요. 그런 목차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차로 뽑았는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가 바뀌었다 이러시면 목차를 어떻게 다시 새로 고침할 수 있는지 그 차례 만들고 차례 새로 고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디자인에서 이제 저희가 스타일이란 걸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모든 제목의 글자는 아까 동일한 모양과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범위 잡아서 글자 크기 바꾸고 일일이 범위 잡아서 이런 식으로 글자 종류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정렬 바꾸고 제목을 모두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제목 다 일일이 다니면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기본적으로는 이곳에 들어있는 애가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논문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있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시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글씨들은 전부 다 바탕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바탕글을 편집하면 여기 있는 모든 글씨를 일제히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어쨌든 저는 이제 윤동주님 시라고 하는 애는 큰 장이 되는 거니까 제가 얘를 글자 종류는 한 컵 윤고딕 250으로 하고요. 글자 크기는 제가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얘는 글자 색깔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눈을 감고 간다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한 컵 윤고딕으로 했고 글자 크기는 제가 14 정도 해볼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저는 얘는 가운데 맞춤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도 제목이고 얘도 제목이니까 이런 제목들을 다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일일이 범위 잡고 또 하기 싫으시니 자, 저 보세요.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혹은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스타일을 등록해 볼 거예요. 스타일은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식이라는 메뉴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단축키는 F6인 거 보이시죠? 네. 서식에 스타일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저희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스타일 하나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새로운 스타일 넣겠습니다 했고요. 스타일 이름은 제가 시인명으로 할게요. 시인의 이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단 모양은 어떻게 할 거고 글자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미 문단 모양의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글자 모양으로는 글자 크기랑 글자 종류를 저희가 세팅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일일이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적용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어쨌든 추가 버튼 누르시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시인명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인명이라는 게 생긴 거죠. 다시요.
눈을 감고 간다라고 하는 제목에다 커서 두시고 서식에 가셔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누르는 거죠. 지금은 새 스타일을 등록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스타일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시 제목이라고 할게요. 제가 시의 제목이라서.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문단이랑 글자가 저절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추가해 주시면 여기 시 제목이란 게 들어가고 설정하고 눌러주시면 여기 시 제목이란 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 반딧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얘 누르시고 시 제목하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서시 얘 누르시고 시 제목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제목이라고 돼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 제목 상태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제목 상태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제목과 본문에는 살짝 이렇게 띄어서 제목인지 알아보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 한용우님 시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는 한용우님 시입니다. 이래가지고 도비라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장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인명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여기는 제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모두 스타일을 적용하신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시는 당연히 한 페이지에 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좋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시가 여러 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해주셔야 되냐면 페이지를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페이지 나누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엔터키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페이지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이렇게 해도 누가 뭘 하지는 않겠지만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엔터키를 많이 치지 않으셔도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 페이지를 나누실 때에는 강제 페이지 나눔이란 거 하시면 되는데 쪼개 가시면 여기 이렇게 쪽 나누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쪽 나누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여기 제목이 한 페이지로 갈 거면 이 위치에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반딧불이라는 곳에 커서 두시고 만약에 쪽 나누기로 하겠다 그럼 쪽 나누기 이렇게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엔터 제목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거죠. 한용우님 시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컨트롤 엔터가 이렇게 페이지 나누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제목과 이 본문이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목과 본문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벌려주고 싶으시면 엔터키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벌어지기는 하겠죠. 그러면 얘네 모두를 다 그렇게 누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번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얘를 아까 스타일을 정의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스타일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 스타일에서 무엇을 조절하면 되냐? 우리 줄 간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줄간격으로 하시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도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얘의 문단, 문단 아래쪽을 여백을 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일을 수정하실 때에는 다시 서식에 가셔서 스타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애는 이 시 제목이라고 하는 애를 수정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수정하실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연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연필 버튼 눌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애는 문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고 저는 문단 아래쪽, 다시 얘기하면 요 아래쪽 부분이요. 요 아래쪽을 여백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줘 보겠습니다. 한 70 정도. 그리고 설정, 설정, 설정하고 누르시면 알아서 이만큼씩 여유 공간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디자인을 좀 관리하고 싶다 하실 때 쓰시는 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윤동주님 시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위쪽을 좀 떨어뜨려 볼까요? 그러면 서식에 가셔서 스타일하고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얘는 시인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시인명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단 모양에 얘는 문단 위를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문단 위를 얘는 70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자 색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여기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시고 설정해 주시게 되면 위에서 떨어진 거 보이실 거고 색이 보라색이 됐답니다. 얘랑 똑같은 스타일을 쓰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이 한용우님 씨라고 하는 얘였었잖아요. 얘도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스타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스타일을 쓴 모든 애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책을 만드실 때 목차를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보는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책 만드는 것처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맛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책 만들 때 상황으로 화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메뉴거든요. 저희 그래서 맛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표지, 나머지 이제 내지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책 속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처리돼서 보이고 있을 거고요. 자, 저 보세요. 저는 이 앞쪽에 이게 진짜 표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진짜 표지를 넣고 싶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이지를 몇 페이지 더 삽입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사이즈 좀 줄여서 페이지가 삽입된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커서를 맨 앞에다 두시고 우리 페이지 강제로 나누는 게 컨트롤 엔터라고 배웠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페이지 하나가 더 생겼죠. 다시 커서 여기다 두시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페이지가 계속 생기는 상황이 연출이 돼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 페이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더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저는 플러스 한번 눌러서 화면을 조금만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저희가 얘한테 적용한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운데 정렬돼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문서 상태로 바꾸시려면 스타일에 가셔서 바탕글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 처음에 워드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바탕글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 놓으시면
저희 한글 문서 열면 기본 스타일이 바탕글로 이렇게 적용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탕글로 이렇게 바꿔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4페이지는 모두 바탕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저희가 목차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해요. 자, 목차는 어떻게 뽑으시면 되냐? 도구에 가시면 차례 슬래시 색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차례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차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차례를 필드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필드로 넣으시면 나중에 차례가 바뀌어도 페이지가 바뀌어도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근데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업데이트는 불가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필드로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체크를 푸시고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스타일로 모을 거예요. 저희 아까 시제목하고 시인명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2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목차를 모으는 게 어떤 걸 모을 거냐라고 하는데 본문에 들어있는 것 중에 표나 그림이나 수식으로 돼 있는 것도 목차를 모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사실 얘는 필요 없거든요. 본문에 표도 없고. 일단 이렇게 다 풀었고요. 그리고 저 보세요. 목차를 딱 뽑으면 뒤에 페이지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오른쪽 탭으로 이렇게 오른쪽 탭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페이지 번호가 예를 들어 1 그러면 10 이렇게 정렬이 돼요. 100 이런 식으로요. 오른쪽이 정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례 만드실 때는 이걸 가장 많이 쓰니까 오른쪽 탭하고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 채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어떤 모양으로 채울 건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 모양 괜찮으니까 이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화면에 들어오는 상태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차례 제목 차례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동주 한용운님 시집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시면 지금 보면 윤동주님 시가 5페이지에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1, 2 여기가 1, 2, 3, 4, 5페이지 맞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페이지 하나를 지우고 싶어요. 저 이거 커서 위치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페이지 하나가 삭제돼서 지금 윤동주님 시는 이곳으로 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1, 2, 3, 4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4페이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밑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겠죠. 한 페이지씩 끌어당겨 줬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냐? 커서를 이 안에다 두시고 다시 도구에 가셔서 차례 색인에 차례 세로 고침 그리고 모든 차례 세로 고침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페이지가 다 이렇게 수정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례는 제일 마지막에 모으는 게 제일 좋고 어쨌든 이미 모았는데 뭔가 변경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여기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서 페이지 나눴고요. 그럼 윤동주님 씨가 제일 끝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다시 도구에 가셔서 차례 세로 고침, 모든 차례 세로 고침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례가 고쳐지면서 이 부분의 글씨는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까지 차례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나머지 페이지 번호 넣고 이런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